근신경통증조절학회에서 하는 근육학의 기초이론 수업을 진행할게요. 참고책은 누구나 쉽게 보는 근육학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후두학원의 기시정지와 신경지배, 그 다음에 기능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후두학은 말 그대로 후, 디우자고 두, 머리 두자, 그리고 아래 하자, 머리 뒤에 밑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뒤통수 밑 근육이라고 신용어가 있고 구용어를 후두학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용어가 쉽죠? 한자의 뜻만 이해하면. 그리고 말이 쉽잖아. 네 단어니까. 얘는 단어가 몇 개? 6개죠. 뒤통수 밑 근육 이러면 말하기 어렵잖아요. 단어가 많으면 어렵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후두학원 이러면 쉬운데 요즘은 시험을 요런 쪽으로 보다는 후두학원 아니면 서브 호스피탈 머슬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아니면 신용어로 주로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요걸 공부 안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후두학원 해갖고 구용어로 많이 쓰죠. 실제로는 구용어가 가장 편해요. 단어 숫자로 따지면 얘는 6개, 얘는 4개. 요 서브, 오시피탈, 그 다음에 머슬즈, 그 다음에 8자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짧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구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이해는 하시고,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서로 소통만 된다면. 자, 기시정지를 볼게요. 기시는 이는 점이라 그러고, 정지를 닫는 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후두학원은 소두직근이 있고, 대우두직근이 있고, 상사두근이 있고 하사두근이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직근이 2개예요. 직선으로 내려온 거. 자, 그나마 직선으로 온 게 얘가 2개죠. 약간 비스듬하지만 이보다 더 사선인 근육은 얘가 있어요. 그래서 작죠? 그래서 소우두 뒤통수에 있으니까 그렇죠. 작은 뒤머리 고등근 신용어로 소두직근이 있고 좀 크다고 어때요? 옆에 크죠? 작고 크죠? 크다고 대우두직근, 큰 뒷머리 고등근이 있고 상두사근 비스듬하게 온다고. 그래서 윗머리 빗근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서 사선으로 온다고 상두사근이라 그러고 아래에 있다고 하두사근이래. 아래에 사선으로 오는 거. 그래서 하두사근이라고 부르고 아래 머리 빗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시정지를 하나씩 보시면 소두직근은 기시가 한추 경추 1번을 뜻합니다. C1이 경추 1번에 C가 서비칼. 서비칼의 앞자 C를 따가지고 C1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리뼈라 그래요. 고리뼈. 왜 고리뼈라 그래요? 이게 동그랗게 생겼다고. 고리처럼 생겼다고. 고리뼈라 그래요. 우리 한 들어봤죠? 한약 먹을 때도 한으로 먹을래요? 물약으로 먹을래요? 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약을 먹을 때 그래서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물약으로 주는 거고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갖고 주면 건더기로 주면 어때요? 한이라 표현하잖아요. 동그란 걸 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고리라고 표현하고 C는 서비칼의 C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한추에 후궁상의 극돌기 뒷골이죠. 뒷골이 후궁상이라 궁이라는 것도 이제 이 아치 동그란 걸 뜻합니다. 그래서 후궁상의 극돌기 가시돌기에 붙는데 후결절에 붙습니다. 뒤결절. 그래서 지금 여기 붙었다는 거죠. 여기에 붙었다는 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한 겁니다. 경추 1번에 극돌기 후결절에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지는 대후두공 바로 위 후두골의 하항선에 붙는다. 하항선. 자, 선이 2개 했죠. 여기가 상항선이에요. 상항선 적혀있죠. 자세히.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부위를 하항선이라고 그래요. 근육이 붙으라고 뼈가 약간 돌출되어 있다고. 근데 그 뼈가 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때요? 선을 붙여갖고 상항선, 항자가 목항자죠.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을 때 항정살 그 뭐예요? 목 근육을 먹는 거예요. 목살. 목살이 뭐예요? 항정살이 항정살. 그래서 상항선이 있고 하항선이 있고 그리고 대우두직근은 어때요? 기시가 축추, 중세뼈라 그러는데 C2 경추 2번이죠. 얘는 어때요? 요 축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렇게 왜 고리에 이제 탁 들어와야 되니까. 자,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얘가 1번, 위에가 1번, 얘가 2번이죠. 그래서 축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한추가 있는 거고 옛날 용어죠. 신용어는 첫 번째 뼈가 꼬리뼈고 동그랗다고 고리고 두 번째가 신용어가 중세뼈예요. 중세뼈. 그래서 축추에 극돌기에 붙습니다. 가시돌기. 여기 붙은 거 보이죠? 극돌기에 붙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소두직근에 부착된 것의 바깥쪽. 소두직근 있으면 대우두직근 그 바깥쪽에 붙었죠. 그리고 나머지 후두골 하항선에 붙어요. 이 안쪽 하항선은 소두직근이 붙고 바깥쪽 하항선은 누가 붙어요? 대우두직근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상두 사근은 기시가 한 추의 행돌기 붙어요. 자, 한 추의 행돌기 붙었죠. 그리고 어디 갑니까? 정지가 후두골의 바깥쪽에서 상하항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선하고 아래에 있는 선 사이에 붙어. 상하항선과 하항선의 사이에. 그래서 상하항선, 하항선 사이에 붙는다 되어 있고, 두 반극근 바깥층 밑에 붙어요. 두 반극근의 바깥측 밑에. 그러니까 두 반극근이 뭐 여기 있죠? 두 반극근이 이 근육입니다. 잘라냈죠? 이거의 밑에 있어요, 밑에. 이건 판상근, 이게 판상근이. 이게 두 반극근이고, 반극근 바로 밑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두 판상근. 요거 위에 뭐가 덮여 있겠어요? 승모근. 승모근이 그 위에 있겠죠? 그래서 순서는 어때요? 그때서부터 보면 승모근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반극근, 두 반극근이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후두하근.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깊어요.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고 공부하면 3D로 공부해야 되는데 2D로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앞뒤가 빠졌죠.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어서 구분은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안 생겼단 말이죠. 옆에서 보게 되면 근육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입체적일 있을 거 아니에요. 앞뒤가 있을 거니까 보세요. 상승은 여기고 하승은 여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사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뒷면에서 보기에는 이 근육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이 근육을 만지겠어요. 그죠? 5cm 이상 들어가야 돼. 침을 찌른다 그래도 못해도 한 7, 8cm짜리 찜을 가지고 찔러야 돼. 뒤에서 직선으로 들어간다면. 물론 측면에서 들어가면 좀 더 5cm 정도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근육을 이해하려면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입체적이지 않아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해부학책을 보셔도 입체적이지 않죠.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고. 입체는 뭐예요? 우리가 3D를 입체라 그래. 이거는 평면이고 평면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해부용 시체, 카데바 실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카데바 실습을.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닉 구사할 때 어때요? 마사지를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이럴 때 어때요? 앞뒤로는 어느 만큼 들어가고 좌우로는 어느 만큼 들어가고 위아래로는 어느 정도 위치에서 들어가는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체를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하나의 축이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사지라는 지압을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 몸 갖고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왜? 하나의 축이 빠진 상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책도 이런 그림도 안 보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아예 입체적인 훈련을 안 하고 글로만 봤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고 암기 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테크닉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입체적인 사고를 가진 공간 진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두사근이 어디로 가죠? 보니까 축추, 경추 2번에 극돌기에 붙었어요. 그죠? 그리고 정지를 한 추의 행돌기에 딱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래서 이 근육 생긴 모양을 잘 보세요. 앞뒤, 좌우, 위아래를 생각하면서 3D로 생각하면서 붙은 부위를 상상을 하셔야 돼요. 왜? 안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상상을 해야겠죠. 빠져있는 축을. 앞뒤의 개념을. 그래서 이런 뼈가 있으면 좀 더 상상하기가 좋죠. 뼈에 근육을 붙이면 되니까. 자, 옆면이 뭐예요? 근육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좌우가 있고 위아래에 있고 하나에 빠진 축이 뭐예요? 앞뒤가 있는데 이제 앞뒤가 보이네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상을 해서 근육을 어디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손의 테크닉이 침이 뭐 어떤 도구가 뚫고 지나가야 되는지를 상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런 상상력으로 이제 테크닉을 구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능을 한번 볼게요. 두개골의 가동성에 관여합니다. 머리를 움직이는 거. 첫 번째 관절은 굴곡과 신전, 척골에 관여합니다. 굴곡과 신전이 뭐죠? 자, 머리를 앞으로 뒤로. 그 다음에 척골이 뭐예요? 약간 옆으로. 근데 이 근육이 어때요? 작잖아요. 크게 안 움직여. 그냥 까딱까딱 하는 거 있죠. 이 정도. 알았다고 까딱까딱 하는 거. 자동차에 보면 그 강아지 몸통이 있고 머리만 이렇게 대롱대롱 움직이는 거 있죠. 까딱까딱 하는 거. 그것처럼 어때요?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굴곡과 신전. 그 다음에 약간의 척골. 요 정도예요, 요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 관절은 회전에 관여해요. 회전. 두 번째 관절은 머리의 회전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냐 보니까 양쪽으로 10도를 굽혀요. 앞으로 굽히는 게 10도. 그 다음에 25도의 신전, 뒤로 피는 거, 신전. 그리고 소두지근과 상두사근이 관여를 합니다. 얘들이 두개골과 경추 1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 움직임에 관여하는 거는 소두직근하고 상두사근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까딱까딱 하거나 약간 뒤로 신전하는 이런 굴곡하고 신전하는 동작이 잘 안 된다. 그때 뭐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와 있죠? 소두직근과 상두사근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거? 지금 요 포인트가 아니라 어때? X표 찍혀 있는 거는 왜? 대오도직근과 하사도직근이야. 하사두근이라. 그럼 이 두 개 포인트 말고 이 두 개를 풀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포인트가 안 찍혀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 외에도 여기를 풀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거기에도 까딱까딱한 게 안 되는 일이 있다면 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추와 척추관절. 지금은 이건 뭐예요? 한추와 척추관절이죠. 그래서 실제로 2번에 연결되어 있는 한추와 척추과 관련된 근육들이 힘을 더 많이 쓴다는 뜻이에요. 잘 고장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추 척추관절은 보시면 양방향으로 45도의 회전, 머리를 돌리는 회전을 합니다. 하두사근하고 대오도직근이 관여한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오도직근만이 신전과 회전을 모두 제공한다. 당연하겠죠. 직근이니까 신전 뒤로 제끼는 것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옆으로 뒤로 옆으로 이제 이렇게 사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얘를 당기면 어때요? 회전에도 머리 이렇게 돌리는 회전에도 관여하겠죠. 그래서 요 근육만이 그 두 개의 기능을 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경을 보시면 제1경추 신경에서 나온 분지. 그래서 신경에서 보시면 제1신경이 얘예요. 1번 경추. 두개골 바로 밑에서 나오는 신경이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경추 1번의 행돌기죠. 행돌기 위라는 뜻은 두개골 밑이라는 뜻이죠. 두개골 밑에서부터 경추 1번 신경으로 따집니다. 그러면 경추가 7개니까 경추 신경은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경추 7번 밑은 8번 신경이 되는 겁니다. 경추 8번 신경.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경이 어때요? 소두직근, 대오도직근, 상두사근, 하두사근까지 다 지배하죠. 근데 경추 1번뿐만 아니라 2번에서 나온 것도 연결이 돼서 하두사근을 지배하는데 영향을 주죠. 더 이야기하자면 2번 아닌 3번까지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1번이 가장 많이 지배를 하고 1번이 가장 많이 지배하죠. 그리고 2번이 조금 지배를 도와주고 3번도 조금 도와준다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두 개는 2번하고 3번은 뭐 하두사근만 도와준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후두하근을 풀기 위해서는 어때요? 못해도 경추 1, 2, 3번까지는 풀어야 된다라는 답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경추라는 것은 어때요? 지 혼자서 문제되는 게 아니죠. 등이 굽는다든지 어깨가 라운드 숄더라든지 골반이라든지 허리가 일자라든지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든지 골반이 작다든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팔 길이가 상완이 하나가 짧아서 어딘가 기댔을 때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자세가 안 좋다든지 이랬을 때 어때요? 목은 항상 틀어지고 문제가 와요. 그리고 등이 굽으면 목은 일자목이 되든지 더 심해지면 자라목이 되고 거북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체형을 바르게 하지 않고는 어때요? 후두하근은 고칠 수 없는 근육이다 라고 이해하고 이 기시정지와 함께 기능, 신경지배까지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후두하근을 풀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책만 보고 여기만 풀면 돼 하고 여기만 열심히 푸는 사람은 어때요? 하수라 그래. 하수. 한 수만 아는 사람들. 여기서 두 수를 안 알고 세 수를 알고 네 수를 알고 수를 많이 할수록 어때요? 고수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이제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 하수의 사고가 아닌 고수의 사고로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항상 부분과 전체를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11번 견갑 그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